한국은 베트남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 사실 늘 그래왔다. 특히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은 왜 한국만이 스승이 될 수 있는지 깨우쳤다. 박항서 감독 시대가 끝나고 과거 4년간 일본 대표팀을 지휘했던 트루시에 감독을 영입하면서 베트남 축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앞으로는 일본 축구의 스타일이 되는 것 아니겠냐는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대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축구에 대한 찬양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패스플레이 위주, 조직력을 강조하는 축구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박항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일본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베트남 내부에서도 상당히 강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베트남은 한국만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때나마 박항서 감독을 비난했던 베트남 축구 팬들은 뒤늦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아시안컵이 베트남 사람들로 하여금 왜 다시 박항서 감독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풋볼 갤럭시에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베트남 댓글 반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회 직전 해외 매체들, 각종 스포츠 매체들이 선정한 아시안컵 우승 후보 1순위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5번째 우승을 차지할 것이고 다른 아시아 팀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말들까지 쏟아져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모든 팀들은 일본이 20년 넘게 노력해왔던 축구에 대한 투자와 선수 발굴 능력을 배우기 위해 일본을 찾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말이죠. 하지만 지금 시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은 8강 탈락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오히려 이번 대회는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축구가 태생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해버리는 대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트남도 일본과 경기를 했을 때 일본의 약점을 찾아서 잘 공략했고 골까지 연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일본의 조직적인 패스플레이에 맞부딪히지 않고 최전방 스트라이커에게 롱볼로 공을 보내고, 피지컬적으로 약한 일본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이긴 뒤 볼을 따내거나 달려오는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창출해냈었죠. 이 장면을 통해서 일본의 패스플레이는 피지컬이 강한 선수를 활용한 전략을 펼치는 팀에게는 그다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조별리그부터 일본의 약한 피지컬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자 8강전 상대 이란에서도 피지컬이 강한 아즈문을 스트라이커로 내세워 아즈문을 기점으로 공격을 했고, 결국 일본에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리까지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약점을 보게 된 베트남에서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야 했는데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 축구 스타일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측면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게다가 피지컬 능력까지 더해진 강한 팀이라는 것이죠. 일본은 패스플레이에 능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에 능한 편이고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피지컬적인 한계는 그들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팀들도 동남아국가답게 피지컬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많고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데, 월드컵 본선 진출이 목표인 베트남은 앞으로 세계의 벽을 두들겨 보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체력 훈련으로 지금보다 훨씬 강한 피지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지컬적인 능력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패스플레이로 경기를 풀어가겠다는 일본의 전략이 지금까지는 잘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해법이 나오면서 약해진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반면에 한국은 피지컬적으로도 밀리지 않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팀들은 한국팀 상대로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베트남 팬들은 한국과 일본의 경기 모두를 지켜보면서 스포츠 경기에서 피지컬적으로 압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베트남 축구가 한국을 스승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경기를 포함 8강전을 지켜본 베트남 팬들의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8강전을 지켜보면서 베트남의 목표인 월드컵 진출이 얼마나 환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8강은 너무 강합니다. 베트남은 상위 20위에 진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될 자격이 있으며 그의 기량은 현재 기준 세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고집도 강하고 너무 잘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 체코에서 이 경기를 생중계로 시청했습니다. 2022년 월드컵 때 한국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용감한 투혼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체력도 좋고 의지도 좋았습니다. 황희찬이 전반전에서 1대1로 동점을 이루어냈을 때 많은 한국 여성 팬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토너먼트에서 대한민국이 우승하길 바랍니다. 손흥민과 한국팀은 힘든 승부를 펼쳤지만
내 생각엔 손흥민과 한국의 결말은 아름다울 것 같다. 축하합니다, 손흥민. 이 남자는 싸움도 잘하고 한국 영화처럼 화끈하기도 하다. 한국을 보면 베트남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수 레벨, 전술 이해도, 뜨거운 마음보다 냉철한 머리, 늘 치열함과 지혜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심판인데 축구 발전하려면 종합적이고 동시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심판도 매우 중요한데 좋은 심판 없이는 축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이 은퇴하면 아마도 영화에 출연할 수 있을 것 같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31살의 남자이지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우리 베트남이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노란 별이 달린 빨간 셔츠를 입은 베트남 소년들은 확실히 한국 경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아 축구의 거장인 한국, 하지만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지 꽤 오래되었으니 이번에는 박 감독의 고향이 1위를 차지하기 바랍니다. 사무라이 정신은 실수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일본의 이란전 패배는 선수들의 체력과 개인들의 실수, 하지만 운이 좋은 상대를 탓하고 있다. 일본이 패배한 후 베트남 축구 기획자들은 이란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맞서 일본의 볼 컨트롤 게임의 약점을 보았는가? 일본에도 약점이 있다는 걸 봤을 것이다. 선수들은 자신의 이름과 클래스를 증명해내야 하는데 이란을 상대로는 부끄러운 약점을 보였다. 그런 일본과 비교하면 베트남 축구와 선수들은 어디까지 왔는가? 아직도 볼 컨트롤 위주의 플레이 스타일이 혁신적이라고 칭찬하고 믿고 있는 건가? 일본 감독은 패배 후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감독과 화해하지 않았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언론과 팬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올림픽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감독은 실수를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유럽의 감독들과는 다릅니다. 다만 상대보다 피지컬이나 속도가 더 높지 않으면 이제 축구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트남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를 제외한 모든 팀들과 비교해서 피지컬이 약하고 체력이 약합니다. 이란 감독은 경기를 훌륭하게 파악했습니다. 베트남은 볼 컨트롤 플레이 스타일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수비가 매우 약하고 기술적인 선수들은 더 기술적으로 숙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어려운 난이도를 요구하게 될 뿐입니다. 볼 컨트롤 위주의 방식은 매우 노동집약적입니다. 후반에는 선수들이 전반만큼 민첩할 수 없고 때문에 일본은 예선에서 효과적인 수비 후 역습하는 이라크에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태국의 화려한 축구 스타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비 후 역습 전술을 택했고 그걸 극복했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팀은 이겨야 피파 랭킹이 올라갈 수 있는데 트루시에는 베트남의 피파 랭킹을 올리기 위해 베트남에 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댓글 반응 살펴봤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소식과 재미있는 댓글 반응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 클릭으로 거짓없는 댓글 반응과 흥미로운 소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